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저우 승소 판결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관리업체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 관리업체는 시행사와 관리 업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단 입주자 대표회의하고는 계약관계가 없습니다. 문제는 계약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대표회의, 즉 입주민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가지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관리비를 더 많이 징수해 갔으면 입주자 대표회의로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고, 특히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퇴직급여 충당금 등, 그러니까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아파트도 이제 원고는 입주자 대표회의, 제가 수임한 건이고, 피고는 관리업체, 기존 관리업체입니다. 기존 관리업체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 등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원고는 나와 계약 관계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주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기존 시행사와 체결한 계약이 도급계약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비용을 돌려줄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법원에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주체성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구성되는 시점에 이제 피고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구성되고 난 다음에도 피고에 대해서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원고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는 건설이 더 이상 관리 업무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지급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 여부에 따라서 반환이 결정이 되는데, 도급계약은 총액으로 특정돼서 도급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있어도 이것은 모두 이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리업체가 가져가는 것이고, 반대로 위임계약이라고 한다면 민법상 위임규정에 의해서 남은 비용이 있으면 반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여기서 법원은 위임계약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의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용역계약의 성격에 대해서 도급, 하도급 이렇게 기재되는 것은 맞다. 그렇다 하더라도 도급계약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아파트 관리업체 사이의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민법상의 위임관계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건 각 용역계약에서 피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준수사항을 정하고 청소, 경비 업무에 대한 용역대금 정하기 위해 체결되었음을 앞에서 본 바와 같기 때문에 본바와 같은 바 피고는 주택법령과 공주법상 공동주택관리법이죠. 등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원고 후 공동주택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각 용역계약에서 이 사건 각 용역 업무를 수행할 위원의 자격과 인원수 및 휴게시간, 경비원의 자격과 배치인원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 위임계약이고, 위임계약에서는 그 위임계약 특성상 비용을 지급하고 소비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위임자한테 반환, 즉 원고에게 여기서는 반환해야 된다는 위임계약의 민법상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저희가 이 사건은 대부분 승소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일부 패소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패소하는 부분. 어쩔 수 없이 패소한 부분이라고요? 그때 당시 우리는 위탁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계를 주장하면서. 결국 그 금액을 해당한다면 실질적으로 전부 승소에 해당하는 판결 결과를 받았습니다. 위임계약이나 도급계약이냐 그에 대한 반환 청구 문제 권영필 변호사에게 맡기십시오. 승소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